김태희, 너 같은 게 감히 어디를 돌아다녀? 당장 창고에 처박혀 있어. 전무는 청소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청소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걸레든 손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날아가기 직전 그 쓰레기 취급받던 청소부의 입에서 완벽한 영국식 영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그 계산은 틀렸습니다. 섭씨가 아니라 화씨로 계산하셔야죠. 순식간에 화이트보드를 복잡한 화학 공식으로 채워나가는 청소부.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된 그 순간 마스크 속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재벌가에서 도망쳐 나와 청소부로 숨어 지내는 대한민국 상위 1% 두뇌의 소유자. 쓰레기통 옆에서 피어난 가장 위험하고 통쾌한 이중생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산테크 본사 복도에 새벽 6시 반에 고요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철컥. 사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헐렁한 회색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마스크는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태희는 책상 옆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며 시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8시까지 청소를 끝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바이어가 온다고 아침부터 난리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태희가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는데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희? 최만식 전무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노바랩에서 사람들 오는 거 알아 몰라?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너 같은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하냐? 태희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창고 가서 처박혀 있어. 미팅 끝날 때까지 절대 나올 생각하지 말고. 최 전무가 태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태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마스크 너머의 눈빛만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희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최 전무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회의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탕비실 안. 태희는 걸레를 물에 담그며 복도 쪽을 주시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7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미팅 시작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김대리, 통역사는 왜 안 와? 최 전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전무님. 아침 7시 반까지 온다고. 뭐, 지금이 7시 반이잖아.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해 보겠습니다. 급박한 발소리가 복도를 오갔습니다. 태희는 걸레를 짜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전화를 안 받아요. 뭐라고? 이 자식이 지금 장난하냐? 최 전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사 쪽에서 돈을 더 받았나 본데요. SNS 보니까 지금 해외 나간 것 같은데. 미친 새끼. 쾅. 무언가 벽을 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희는 걸레를 내려놓고 복도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8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서양인 3명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붉은 머리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굿모닝. I'm 존 스미스, 노바 랩탑 엔지니어. 스미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 전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웰컴 투 대산테크. 스미스가 회의 테이블에 앉으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최 전무가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관광 오려고 온 겁니까? 번역기에서 어설픈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전무는 번역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해에 웃기만 했습니다. 쏘리, 플리즈 웨이트. 스미스가 가방을 집어들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간 낭비군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최 전무가 황급히 스미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노, 플리즈. 스미스가 팔을 뿌리치며 영어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커피 트레이를 들고 있던 테이가 문 밖으로 나오는 스미스와 마주쳤습니다. 테이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이 은신처도 잃게 됩니다. 오빠들의 추격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테이는 트레이를 복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스크를 고쳤으며 스미스의 등 뒤로 차분한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공정 데이터 17페이지의 수율 수치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완벽한 킹스 잉글리시였습니다. 스미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출력 기준을 섭씨가 아닌 화씨로 계산하셨을 겁니다. 섭씨 150도 기준으로 재계산하시면 수율이 92%까지 올라갑니다. 스미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최 전무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청소하는 주제에 어디서 나대? 최 전무가 테이를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는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하며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선명한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데산테크의 나노 코팅 기술은 유럽 어느 업체보다 3년은 앞서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스미스가 천천히 회의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계속하시죠. 테이는 회의실로 들어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복잡한 화학 공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공법 대비 원가는 40% 절감됩니다. 수익률은 테이의 손이 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표와 그래프가 순식간에 그려졌습니다. 최 전무와 직원들은 입을 벌린 채 테이를 바라봤습니다. 유민호 대리만이 테이의 뒷모습과 그녀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번갈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30분 후 스미스가 명함을 꺼내 테이에게 건넸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테이는 명함을 받지 않고 마스크를 다시 올렸습니다. 짧게 고개를 숙인 뒤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 직원은 최 전무가 식은땀을 닦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임시로 고용한 어학 전공자입니다. 창고 구석. 테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심장을 짚었습니다. 혹시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을까? 혹시 누가 알아보지는 않았을까? 테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대포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문자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안전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최 전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약 성사됐어. 이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테이는 대포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리고 테이가 들어섰습니다. 사장과 최 전무가 책상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장이 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혜 씨 맞죠? 네. 테이는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 영어를 그렇게 배웠습니까? 이력서에는 지방국립대 휴학생이라고만.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최 전무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학연수?
그걸로 저런 전문 용어를 술술 뱉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태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장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넘겼어요. 최 전무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태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여자가 너무 나대면 재수 없다는 거 알아? 심할 썼어. 심할 써요? 업무 지시 없이 제멋대로 행동했잖아. 조직이 뭔지 모르나? 태희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희는 펜을 집어들고 빠르게 심할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이를 책상 위에 놓고 돌아서려는데 최 전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팅 때 함부로 나서지 마. 알았어? 네. 태희는 사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고로 가는 길목에서 유민호가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희 씨, 유민호가 캔커피 2개를 뽑아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까 정말 멋졌어요. 태희는 커피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과분하긴요. 전 평생 저렇게 완벽한 통역은 처음 봤어요. 유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희는 마스크 너머로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실에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사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최 전무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바랩에서 방금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제 그 통역 담당자를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 임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김태희 불러. 10분 후 태희가 사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사장이 벌떡 일어나 태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태희 씨, 아니 김 과장님. 과장이요? 노바랩에서 당신을 PM으로 임명해 달래요. 부탁입니다. 사장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 전무는 옆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태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들어드리죠. 언론에 제 얼굴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외 활동은 가명을 씁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최 전무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태희는 최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스크 너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흘 후 회의실에 팀장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태희는 서툰 여성용 정장 유니폼을 입고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임시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아직 안 올라온 팀이 있네요. 태희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생산팀 박 팀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바 출신이 상사 노릇하려니 힘들죠? 자료 올려주시겠습니까? 바빠서요. 나중에요. 영업팀 김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라는 호칭에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태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달 자재 발주 내역입니다. 10%가 사라졌더라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 팀장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재미있던데요. 골프장 영수증이 참 많네요. 김 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저건 업무 방해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제대로 하시죠.
태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바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요. 네. 팀장들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민호만 남아 태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아냈어요? 태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날 밤 사무실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태희는 자리에 앉아 개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진행률 98%. 태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들의 비자금 장부가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곧 암호가 풀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태희는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대산테크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바 랩 프로젝트 성공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한 장만 찍겠습니다. 태희는 뒷모습만 보인 채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면 인터뷰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아쉬워하며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태희와 유민호는 야근을 하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태희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는 모습이 묘하게 우아했습니다. 유민호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희 씨, 혹시... 응?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가족 있으세요? 유민호의 질문에 태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있긴 한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 가장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태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유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태희의 대포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태진 부사장이 대산테크 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꺼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에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한성전자래. 한성그룹 계열사. 대박. 우리 회사가 한성그룹이랑 거래를. 유민호가 태희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희 씨, 오늘 한성전자 박상무라는 분이 오신대요. 태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상무요? 네, 하드웨어 공급 계약 건으로. 태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가 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요? 어디 아프세요? 최 전무가 뒤에서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병가? 오늘 같은 날 병가를 내? 한성그룹에서 오는데? 몸이. 닥쳐. 회의실 들어가. 서기석에 앉아서 기록이나 해. 최 전무가 태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희는 화장실로 달려가 뿔테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고쳐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회의실. 태희는 구석 서기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박상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상무님. 사장이 벌떡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상무는 악수도 대충 하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대산테크군요. 생각보다 초라한데요? 최 전무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시설은 좀 낙후됐지만 기술만큼은. 기술?
한성전자 기술 따라오려면 10년은 더 걸릴 텐데. 박상무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계약서입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사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싫으면 말고요. 우리야 상관없으니까. 박상무가 시계를 보며 하품을 했습니다. 최 전무가 사장을 툭툭 쳤습니다. 사장님, 그냥 하시죠. 한성그룹이잖아요.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희였습니다. 그 조건은 하도급법 제3조 위반입니다. 박상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태희를 향했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태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90일이면 법 위반입니다. 60일 이내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박상무가 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태희는 무의식 중에 펜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박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버릇, 한성그룹 회의실에서 수없이 봤던 버릇이었습니다. 잠깐, 박상무가 갑자기 태희의 마스크를 낚아챘습니다. 찍,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태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안, 이사님? 박상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막내 아가씨?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무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상무님. 최 전무와 유민호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박상무가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가씨가 어떻게? 여기가 왜? 태희가 박상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귓속말 좀 할까요? 태희는 박상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오빠들한테 알리면 박상무님이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50억 검찰에 제보할 거예요.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증거는 다 있어요. USB에 담겨 있죠. 태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암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박상무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계약서 다시 쓰세요. 공정한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박상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박상무는 가방을 챙겨 회의실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 전무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유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희 씨, 김태희가 아니었군요. 태희는 유민호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저 가봐야 해요. 태희는 가방을 챙겨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차 안. 박상무는 핸들을 잡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시동도 걸 수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위스키 병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부사장님. 무슨 일이야, 박상무. 한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귀신을 봤습니다. 뭐? 막내 아가씨가 살아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한태희 아가씨가 살아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한태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위치가 어디야? 대산테크라는 회사입니다. 경기도. 알았어.
입 다물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본가 서재에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한태진이 유리잔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살아있다고? 그년이? 한태수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었습니다. 형, 이거 큰일이야. 태희가 살아있으면. 닥쳐. 한태진이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대산테크 주변에 사람 보내. 오늘 밤 안으로. 타겟이 누구입니까? 한태희. 사진 보낼 테니까 확인해. 처리 방식은? 데려와. 살려서. 전화를 끊고 한태진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 다음 날 아침, 태희는 은행 귀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여기 서명해 주세요. 태희는 펜을 들고 한태희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금고에 보관하셨던 물품들 전부 현금화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대산테크 사장실, 사장과 최 전무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희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도 모자도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정갈한 메이크업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아니, 사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희는 책상 위에 서류 두 뭉치를 탁 놓았습니다. 대산테크 부채 전액 상환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식 양도 계약서고요. 사장이 서류를 집어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대산테크의 최대 주주이자 경영 대리인은 접니다. 최 전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도 대기 중이에요. 태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장은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도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이제 됐습니까?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희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전 직원 회의실 집합. 10분 후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태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몸에 딱 맞는 화이트 수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입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태희입니다. 오늘부터 대산테크를 경영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태희? 한성그룹 한태희? 재벌 아가씨가 왜 여기를? 태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먼저 인사 발령부터 하겠습니다. 최만식 전무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됩니다. 최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부장으로 강등입니다. 이에 있으면 노동청에 제출할 증거 자료 보여드릴까요? 최 전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민호 대리는 기획팀장 겸 제 수행비서로 발령합니다. 유민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저요? 못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태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유민호만 남아 태희 앞에 섰습니다. 태희 씨, 이제 반말 그만해요. 어색하니까. 하지만 유 팀장, 나 도와줄 거죠? 태희가 유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태희는 사장실을 상황실로 바꿨습니다. 벽에 화이트보드를 걸고 모니터를 여러 대 설치했습니다. 유민호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희 씨, 이거
이제 한 이사라고 불러요. 한 이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한성그룹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태희는 컵라면 뚜껑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각오는 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유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일단 공장 주변 CCTV부터 추가 설치해요. 보안 업체도 알아봐 주고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대산테크의 신기술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하지만 한태희의 얼굴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뒷모습 사진과 서면 인터뷰만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두둑한 보너스를 받고 환호했습니다. 한 이사님 만세, 여왕님 최고, 복도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태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띵!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해독 완료. 100%. 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꽂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분식 회계장부, 비자금 조성 내역, 청부 폭력 지시 녹취록. 태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해킹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USB를 빼서 목걸이에 달린 작은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태희는 유민호를 불러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유민호가 상자를 열자 커플 키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GPS 추적 기능이 들어 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이거 꼭 가지고 있어줘요. 무슨 일이요? 태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회사 정문 밖, 검은 승합차 안에서 남자 셋이 망원 렌즈로 건물을 찍고 있었습니다. 타겟 확인, 퇴근 시간 체크, 오늘은 아니다. 기다려. 승합차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대산테크 정문 앞 삼겹살집, 직원들이 테이블마다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이사님, 건배, 건배. 태희는 수트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직접 고기를 집게로 뒤집으며 직원들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김 대리님,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박 과장님도 더 드세요. 직원들이 감격한 표정으로 태희를 바라봤습니다. 최 부장이 술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한 이사님,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태희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부장님, 한 번만 더 딴 마음 먹으면 그땐 진짜 아웃이에요. 아, 아닙니다.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최 부장이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유민호가 가게 밖 평상에 앉아 밤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태희가 맥주 2캔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혼자 있어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태희는 유민호 옆에 앉으며 맥주 캔을 건넸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유민호가 태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이렇게 다 같이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처음이거든요. 태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유민호는 조심스럽게 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매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태희가 유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동. 태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떴습니다. 지금 용역들이 진입했습니다. 피하세요. 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시커먼 승합차 세대가 골목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끽. 급정거 소리와 함께 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태희, 어디 있어?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태희가 유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직원들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요. 안 돼요. 혼자 두고 못 가요. 유민호가 태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용역 대장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태희 씨, 조용히 따라와요. 안 다치게 해줄게. 누가 보낸 거예요? 알 필요 없어. 가자고. 용역 대장이 태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민호가 몸을 날려 대장을 밀쳤습니다. 손대지 마. 쾅. 쇠파이프가 유민호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으악. 유민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씨. 태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용역들이 태희를 에워쌌습니다. 태희는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과직. 테이블 모서리에 병을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태희가 깨진 병을 휘둘렀습니다. 용역 하나가 팔에 베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태희는 크라브마가로 익힌 동작으로 용역 한 명의 팔을 꺾었습니다. 뚝. 용역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용역들이 태희를 덮쳤습니다. 나요. 나. 태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희는 쓰러진 유민호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태희는 품속에서 서브폰을 꺼냈습니다. GPS를 켜고 유민호의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었습니다. 민호 씨, 부탁해요. 용역 대장이 태희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가자고. 태희는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유민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유민호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핸드폰이 만져졌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희의 것이었습니다. 태희 씨. 유민호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유 팀장님, 빨리 구급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민호는 피 묻은 손으로 태희의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승합차 안. 태희는 손발이 결박된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역 대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순순히 따라왔으면 안 다쳤을 텐데. 태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차가 달려갔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길이었습니다. 태희는 손목에 밧줄을 비틀며 매듭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다. 철문이 열리고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산장 별장이었습니다. 태희는 끌려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진과 한태수였습니다. 큰오빠 한태진이 와인잔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어 살더니 제법 컸구나. 작은 오빠 한태수가 태희에게 다가와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태희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인연이 감히 살아서 돌아다녀. 태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맺혔습니다. 오빠들, 오랜만이네요. 태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태진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여기 지장 찍어. 해외 연구 출국하고 상속권 포기하는 각서야. 싫으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 하나씩 없애주지. 한태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유민호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태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각서 쓰면 민호 씨는 건드리지 마요. 그럼 빨리 써. 한태진이 볼펜을 던졌습니다. 태희는 밧줄에 묶인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 좀 풀어줘요. 이렇게 어떻게 써요? 한태수가 칼을 꺼내 밧줄을 끊었습니다. 태희는 손목을 주무르며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유민호가 신호를 알아채길 바라며 병원 응급실. 유민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환자분, 아직 안 돼요. 간호사가 말렸지만 유민호는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유민호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태희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위치 추적 앱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평 산장 별장. 태희 씨. 유민호는 핸드폰을 열고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비상 연락망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방송국 기자. 유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광역수사대입니까? 누구시죠? 한태희 이사님이 납치됐습니다. 증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민호는 태희의 노트북에서 백업해둔 파일을 찾았습니다. 청부 폭력 지시 녹취록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냅니다. 파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산장 별장 거실. 태희는 각서를 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한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써. 인주도 필요하잖아요. 볼펜 좀 더 주세요. 2년이 시간 끄는 거지. 한태수가 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태희는 각서를 내려놓으며 테이블 위 와인병을 힐끗 봤습니다. 한태수가 태희의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희가 와인병을 집어들어 한태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콰직. 으악. 한태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희는 창문으로 달려가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쾅.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잡아. 경호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태희는 깨진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정원 잔디밭에 착지했습니다. 으윽.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태희는 절뚝거리며 정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거기서 태희는 철문까지 달려갔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태희를 에워쌌습니다. 이제 끝이야. 태희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콱광. 정문이 폭발하듯 부서졌습니다. 장갑차가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특공대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송국 차량들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태희를 향했습니다. 경찰차 문이 열리고 유민호가 내렸습니다. 이마의 붕대가 선명했습니다. 태희 씨. 유민호가 절뚝거리며 태희에게 달려왔습니다. 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민호가 태희를 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유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희는 유민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민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태희에게 덮어줬습니다. 별장 안에서 한태진과 한태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한태진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태진 부사장님, 동생을 납치한 이유가 뭡니까? 상속 분쟁 때문입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희는 유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10년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청부 폭력 지시까지 전부요. 한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내일 검찰청에 제출하겠습니다. 태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경찰차가 한태진과 한태수를 싣고 떠났습니다. 태희는 유민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아직 아니에요. 병원부터 가야죠. 유민호가 태희를 안아들었습니다. 민호 씨도 다쳤잖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유민호가 웃었습니다. 구급차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별장 정원에 경찰 라인이 쳐졌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와인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태희가 쓰다 망각서가 떠 있었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글씨가 번져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복도. 유민호와 태희가 나란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달아줬습니다. 두 분 다 무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민호가 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오빠들을 심판할 시간이거든. 태희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복도를 비쳤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앞. 기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태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태희가 내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유민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한 이사님, 오빠들을 고소하시는 겁니까? USB 내용이 사실입니까? 태희는 마이크 숲 앞에 섰습니다. 10년치 비리 증거를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심판할 겁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희는 유민호와 함께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주가 전광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한가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부사장님들 구속됐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임시 주주총회 공고가 나붙었습니다. 사흘 후 주주총회장. 태희는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유민호가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막내딸? 살아있었구나. 태희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태희입니다. 주주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성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태희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한태진, 한태수 두 사람의 범죄 내역입니다. 분식 회계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10년간 1,5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500억 원입니다. 저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태희는 담담하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청부 폭력 지시 녹취록도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한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잡아. 살려서 데려와. 주주총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호송차 안 한태진과 한태수가 보였습니다. 화상 연결이었습니다. 한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동생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한태수도 거들었습니다. 형이 시킨 거잖아. 나는 몰랐어. 뭐, 이 새끼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한일성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태희야, 그만하자.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태희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엄격해야죠. 아버지도 방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일성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투표하겠습니다. 한태진, 한태수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 주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태희는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한성그룹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불법 승계된 지분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주총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태희는 마이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태희만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태희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무서웠지? 유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희 씨가 무사해서 다행일 뿐이에요. 태희는 유민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유민호는 태희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태진, 한태수에게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대산테크 사무실 직원들이 뉴스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한 이사님 이겼다. 대박. 태희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희는 한성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한일성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건강하세요. 태희는 짧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태희야. 네. 미안하다. 태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유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응. 태희는 유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취재진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한 이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성그룹 경영은 하시지 않습니까? 태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문 경영인께 맡겼습니다. 그럼 이사님은요? 태희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자들을 돌아봤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어디로요? 태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유민호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성그룹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우리 집으로. 대산테크요? 응. 태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한 달 후 대산테크 공장 정문. 경비실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 이사님 소식이 없네. 정계 진출한대요. 아니래. 해외 유학 간대.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오전 10시 낡은 트럭 한 대가 공장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끽. 트럭이 멈췄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편안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한 갈래로 묶었습니다. 태희였습니다. 태희는 창고에서 빗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누구야? 한 이사님 아니야? 직원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최 부장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한 이사님, 이게 무슨... 최 부장이 빗자루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태희가 빗자루를 뒤로 빼며 웃었습니다. 내일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부장님도 청소 같이 하실래요? 최 부장이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유민호가 나왔습니다. 태희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태희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했습니다. 유민호가 다가와 태희의 손에서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같이 할게요. 고마워요.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이사님, 돌아오셨어요. 태희는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밀린 청소가 많네요. 다들 도와주실 거죠?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하죠. 공장 마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 후, 대산테크는 글로벌 전시회에 초청받았습니다. 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각국 바이어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희는 정장 대신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CEO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 한번 보시죠. 태희가 직접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유민호가 옆에서 자료를 넘겼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반년 후 공장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한태의 대표이사와 유민호 전무이사 결혼식 안내. 직원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대박! 국수 먹는 날이다. 축의금 얼마 해야 하지? 최 부장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놈의 눈에서 왜 자꾸 물이 나오지?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태희와 유민호는 공장 앞마당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태희가 장난스럽게 유민호에게 눈을 뿌렸습니다. 유민호도 눈을 한 움큼 집어 태희에게 던졌습니다. 받아라. 두 사람이 웃으며 눈싸움을 했습니다. 눈발이 하얗게 날렸습니다. 유민호가 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호호 불어 녹여줬습니다. 태희는 유민호의 볼에 차가운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워. 후후. 태희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유민호는 태희를 꼭 안았습니다. 행복해요? 응. 엄청.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창가에서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희는 공장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진짜 집이었습니다. 태희가 카메라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짜 내 자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옆이에요. 사무실 책상, CEO 명패 옆에 낡은 빗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빗자루 자루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 것.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했습니다. 눈 내리는 공장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서 태희와 유민호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습니다. 두 줄기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떴습니다. 가면을 벗은 황녀, 빗자루를 들다. 눈발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태희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왕관을 벗어던지고 빗자루를 든 한 여성의 여정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배신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사람. 목숨을 위협받으며 청소부로 숨어 지내야 했던 나날들. 하지만 태희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화려한 저택이 아닌 함께 땀 흘리는 공장 마당.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 태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유민호와 대산테크 직원들이라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CEO 명패 옆에 놓인 낡은 빗자루처럼 그녀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진짜 왕관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